수소 관련돼 가지고 뉴스가 좀 나왔어요. 미국 수소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오늘 현대차가 오른 부분 혹은 우리나라 수소 관련 뭐 애들이 움직인 이유도 요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제 친환경 에너지 얘기가 나왔고, 그런 부분에서 그 친환경 에너지를 무엇으로 넘어갈 거냐, 어디를 볼 거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석탄을 줄인다라는 거는 이거는 당연한 미래야. 이거는 무조건 해야만 되는 미래예요. 석탄을 줄인다라는 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이 미래인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석탄 다음으로 뭘로 넘어갈래?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옵션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60% 이상 이런 게 다 석탄 화력 발전이에요. 나머지는 뭘로 주로 하는데, 보시면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원전 많이 하고 있죠. 이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이 하고 있는 게 뭐야? LNG 발전. 우리나라에도 복합화력 발전이라고 부르는 곳이 뭐냐 그러면 석탄과 석유, LNG를 섞어서 터빈을 돌리는 애들, 요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뭘 할 거냐 하니까 태양광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풍력 얘기 나오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게 뭐냐 그러면은 거기에서 전기차도 결국은 전기가 필요하잖아. 그럼 그 전기에 대한 저장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이게 수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전지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2차 전지는 리튬을 기준으로 하는 1차 에너지는, 1차 에너지로 부르는 거는 이게 우리가 지금 엔진이라고 부르는 여기가 이제 모터라고 부르는 여기가 요게 1차예요, 1차. 무엇? 전기를 넣든, 뭐 아니면 에너지원을 넣든, 그게 뭐 가스가 됐든, 석탄이 됐든, 석유가 됐든, 그걸 태워서 바로 터빈을 돌리는 거. 이게 1차 에너지예요. 2차 에너지는 뭐야? 우리가 2차 전지라고 부르는 2차 에너지 시장은 뭐냐 그러면은 요거를 발전해서 한번 저장하는 거야. 발전해서 저장하는 거. 그리고는 우리가 여기서 3차 에너지라고 부르는 요거는 무엇을 얘기하냐? 제가 옛날부터 수소를 많이 말씀드린 이유가 이건데, 3차 에너지는 각 위치에서 거기서 발전을 하는 게 3차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소라는 부분에서 수소 스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수소 스택이 뭐냐 그러면은 이게 그거죠. 수소 에너지를 넣어서 거기서 전기를 스스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저장된 전기를 쓰는 게 아니고 거기서 전기를 스스로 만들어서 거기서 에너지를 이용하고 나머지 폐 찌꺼기로 배출하는 게 우리가 말하는 순수한 산소와 물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포인트를 보시면은 이게 1차 전지에서 2차 전지로, 2차 전지에서 3차 전지로 가면은 무엇이 떨어지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요렇게 가는 과정에서 효율이 떨어진다. 뭐 한다고 그거를 뭐 저장했다가 다시 그걸 또 빼가지고 또 발전기 돌리고 뭐 또 전기하고 그러냐? 그냥 배터리로 가면 되지. 그게 머스크의 생각이에요. 머스크는 수소를 엄청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그 1차 에너지가 2차 에너지보다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뭡니까? 얘는 파워를 생산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무엇이나 열이 납니다. 엔진이 뜨거운 이유가 이거잖아. 열도 에너지거든. 그러니까 석유가 들고 있고 석탄이 들고 있는 그 모든 에너지를 다 뺐을 수 있냐 그러면은 그걸 다 못 뺐는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뭐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에너지를 넣었을 때, 우리가 뭐 석탄을 넣고 휘발유를 넣었을 때 열 효율이 몇 프로 나오느냐? 한 30에서 35%밖에 안 나와. 걔들이 들고 있는 그 에너지의 요 정도는 우리가 실제로 뭐 자동차를 가동하고 전기를 발전하는 데 쓰지만, 나머지는 열 에너지로 다 날려버리는 거야. 그리고는 요거를 그대로 전기에 저장해서 쓰는 게 그게 전기차예요. 그래서 전기차 얘기가 나올 때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이 전기차가 화력 발전을 통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해서 그걸로 전기차가 가는데, 전기차가 진짜 친환경이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나온 아이디어가 뭐냐 그러면은 그러면은 태양광에서 뽑아서, 이거는 바로 그냥 그 전기 풍력 이런 거 해가지고 태양광 풍력에서 바로 전기를 생산해서 그거를 저장해서 쓰면은 이게 무엇? 이게 그린 에너지. 이게 말 그대로 진짜 친환경 에너지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화력 발전을 줄여가지고 거기서 뭘로 갈래? 원전으로 가야 돼. CO2 배출을 적게 하는 LNG 발전으로 가야 돼. 풍력 태양광으로 가야 돼. 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거는 CO2 배출을 줄이자. 석탄보다. 이 CO2 때문에 뭐 지금 지구가 아파요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지금 줄이자. 우리 태풍이 엄청나게 크고 홍수가 나고 지금 뭐 가뭄이 나고 엘니뇨, 라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모든 이유가 뭐 때문에?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미친듯이 석탄을 떼어가지고 미친듯이 가스를 뿜어내가지고, 그래 지금 에너지가 지구 안에 에너지가 이상하게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CO2를 줄여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내용에서 다시 한번 보자.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도심 한복판에 빵 박을 수 있냐? 못 박거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수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잘 보시면은, 자, 풍력 태양광이 뭐 풍력 발전기 이렇게 있어. 이 돌아가면 웅웅웅웅웅 소리 나요. 그럼 이런 거를 도심에 박을 수 있어? 못 박아. 풍력 타워를 이렇게 웅웅웅 돌려. 웅웅 돌리면은 멀리 지어야 돼. 멀리 지으면은 뭐합니까? 도심지까지요, 아파트가 있는 요 도심지까지 전선을 깔아야 되죠. 혹은 이거를 해상풍력으로 해가지고, 해상풍력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민원이 없잖아. 바다에 박으면 바다는 바람도 잘 불어. 그러니까 해상풍력 딱 박아놓으면은 또 우리 또 지구광 나온다. 여기가 바다가 있고요.
이래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산이 있고 보통 이 도시가 여기 있지 도시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람은 항상 바람은 이렇게 불어. 여기다 해상풍력을 딱 박아놓으면은 계속 돌아가. 제주도 해상풍력이 많은 이유가 이거예요. 제주도에 바람이 많이 부는 이유가 이거야. 왜? 이게 온도 차이랑 기압 차이랑 그 햇볕이 해가 찡찡찡찡찡찡 떠 있으면은 여는 해가 엄청 뜨거워져. 그죠? 아스팔트 엄청 뜨거워지잖아. 바다는 천천히 뜨거워져. 요 온도 차이에 의해서도 이 공기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공기가 빨려 들어갈 거 아니야. 바람이 계속 부는 거거든. 계속 바다에서 바람이 들어오는 이유가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해상풍력이 유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과학적으로도 해상풍력은 원리가 작동 원리가 딱 그 일정하게 돌아가는 거지. 요렇게 해가지고 해상풍력이 사업이 커졌어요. 제주도 가면은 이번에 제주 갈까 엄청 많더만. 야, 이 꼴보기 싫더라고. 바닷가 뜩 보는데 저기다 풍력 펑펑펑펑 꼽혀 있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에너지를 이렇게 옮긴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그 인천이나 부산이나 뭐 제주도나 이런 데는 상관없는데 경상북도 안동이 해상풍력 땡겨올 수 있냐고. 이거 못 땡겨오거든. 그죠? 못 땡겨와. 그러니까 뭐예요? 이 전기를 옮기는, 이 전력을 옮기는 이 부분을 뭘로 할 거냐? 요게 핵심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전선 들어가고요. 변압기 들어가는 거잖아. 인프라를 교체해야 된다. 인프라를 더 강화해야 된다. 요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여기에서 지금 그 과거에 니콜라라고 하는 그 기업이 제시했던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여기서 만들어진 전기를 요 일렉트릭시티를 어떻게 저장을 하자. 그게 수소입니다. 그게 암모니아예요. 그리고 얘는 탱크에 실어가지고 옮길 수 있잖아. 석유처럼. 그렇게 옮겨가지고 여기서 발전기를 돌리면 된다. 요게 뭐야? 요게 퓨얼셀이에요. 요런 식으로 돌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안동이 됐든 충주가 됐든 옮겨봤자 100km야. 옮겨봤자. 근데 미국의 땅덩어리를 딱 생각을 해보시면은 미국이 야, 해상풍력을 여기 막 박았어. 해상풍력을 막 이렇게 박아놨어. 이 사막, 여기 사막 지역에 태양광을 이렇게 박아놨어. 사람은 어디 살아? 여기 살고, 여기 살고, 여기 살고, 요 살고, 요 살아. 이게 요 거리가 얼마요? 딱 물어보면은 1000km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아마 뭐 해상풍력 그 그 전선 변압기 몇 개나 들어간다고, 인프라가 얼마나 된다고 이러는데, 글로벌에서는 인프라 투자가 엄청나게 중요한 이유가 사람들이 뜨문뜨문 살고, 그러고는 그걸 이제 인프라를 연결해야 돼.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큰 인프라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럼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냐? 지금 시스템을 그대로 그냥 석유 옮기듯이, 가스 옮기듯이 그대로 그냥 수소 옮기고 암모니아 옮기고 천연가스 관으로 옮기면 된다. 요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런 아이디어가 이제 코로나 때도 한번 나오면서 붐이 왔었고, 다시 지금 또 죽었다가 다시 이렇게 현대차라고 하는 이런 애들이 미국의 한복판에서 수소를 외치다 이러면서 좀 주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계속 수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저도 수소를 좋아하지만 수소는 언제? 수소는 2030년은 돼야 된다. 여전히 지금 이게 그 스택이라는 곳에 수소를 넣었다 뺐다 하는 거기 때문에, 수소는 가장 조그만한 분자예요. 수소가 분자 중에 제일 작은 거야. 산소보다 작은 거고 엄청 작은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지금 수소를 저장하는 탱크를 만들어요. 이 탱크가 한 1, 2년만 써도 금이 쩍쩍 가. 압력을 막 600바라고 600기압으로 막 압축해서 넣어. 막 800기압으로 압축해서 넣어. 그런데도 얘들이 철판 사이를 뚫고 나오거든. 뚫고 나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크랙하고 점점 깨지고 이제 내구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구도가 매우 중요해지는데 내구도가 안 좋아요. 이걸 어떻게 보완할 거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암모니아로 바꿔서, 속 GT-ST 시스템은 연료가 천연가스이고 수소 계절 발전과 열병합을 합친 하이브리드 형태이며 효율이 60%가 넘고 탄소 배출이 25% 감소하고 미국 내 저렴한 셰일가스를 활용합니다. 수소랑 상관이 적어요. 저런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퓨얼셀 기술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수소 계질 발전이라고 하는 것도 저거예요. 지금 퓨얼셀이 어디서 쓰이냐 그러면은 그 여러분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 쪽일 수 있는데, 지금 수소 발전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사용됩니다. 퓨얼셀이. 어디서? 그게 하수 처리장에서 쓰여요. 대표적으로 하수 처리장에서, 뭐 플랜트에서도 많이 쓰이긴 하지만 하수 처리장에서 이거를 소위 말하는 똥물, 그 똥물을, 그치, 메탄 계질, 똥물을, 똥냄새 막 이렇게 독가스 나오잖아. 근데 거기에 수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 여기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하수처리장 똥물들을 걸러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발효를 시켜. 밀폐된 공간에서 발효를 시키면 가스가 뽕뽕뽕 나옵니다. 예, 가스가. 여기가 메탄가스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수소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걸로 뭐합니까? 하수처리장 주변에 공단 같은 거 많잖아. 공단에서 퓨얼셀로 지금 사용을 해요. 실제 두산 퓨얼셀이 이런 걸로 지금 매출을 내는 겁니다. 한전이나 공기업이나 대형 인프라 이런 데서 요런 거 하는 거예요. 요런 거.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수소를 어디서 어떻게 생산해서, 혹은 이런 퓨얼셀 기술의 원재료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이걸 지금 우리가 활용을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화학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걸 그냥 버리는 거 아니야. 요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용광로에서도 뭐 수소가 나와. 우리가 또 다른 뭐 케미컬, 뭐 화학 이렇게 플라스틱 만드는 그런 데서도 나오는 게 그 배가스가 나오고 폐기물이 나오면 거기서도 수소를 어떻게 뽑았을래?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얘기. 그러면서 지금 똥을 싸서 차를 타고 다니냐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그건 너무 같고
친구가 그 똥을 하루에 한 20kg씩 싸면은 그 차를 움직일 만큼의 수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하루에 한 20kg씩 똥을 싸면은. 야, 그러면은 그 우리의 장 효율도 많이 올라가야지. 그 방구도 다 모아야 돼. 방구도 모아서 그걸로 이제 그 수소를 뽑아내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너무 어렵잖아. 그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시면은 앞으로 도대체 이걸 어떤 식으로 개발해 낼 거냐, 어떤 식으로 더 좋게 만들어낼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배 같은 경우에도 바다 위에 떠 있잖아.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으니까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지금 뭐 컨셉에서 조금 더 진화해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이제 실증 적용하고 있는데, 바닷물을 퍼요. 그 바닷물을 이거를 그 필터링을 거칩니다. 그러면 H2O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여기서 뭐합니까? 이 태양광판에서 발전을 돌려 여기서 전기를 끌어당겨 이걸로 전기분해를 해요. 이 전기분해하면 어떻게 돼? 여기서 수소가 만들어져요. 이걸로 수소로 추진하고 암모니아 추진선을 만들겠다. 암모니아 추진선 얘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지금은 수소라고 하는, 혹은 차세대 우리 연료전지라고 부릅니다. 연료전지, 3차 전지. 연료전지를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이게 그 기존에 있던 그 내연기관 엔진 혹은 그 2차 전지 배터리 모터 이런 거를 대체할 수 있느냐. 그런 거를 계속 얘기하고 그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100년 전에 전기차가 있었어요. 100년 전에. 메르세데스 벤츠가 옛날에 그 메르세데스 만들 때 그때 전기차를 만들었어. 근데 문제는 그때는 배터리 효율이 안 나왔지. 그러니까 앞에 불도 못 켜가지고 그 촛불 꽂아 다니던 시대에 무슨 전기차요. 한 300m 가면 드르륵 못 가는 거지. 그러니 그때는 실증을 못 했던 거고. 이제 지금의 기술에서 전기차가 잘 돌아가는 이유는 배터리가 그만큼 이게 기술이 올라온 거죠. 수소 스택이라고 하는, 혹은 연료 전지라고 하는 저런 부분에서 뭘로 태워서 뭘로 동력을 만들래 라는 그 핵심적인 질문에 기술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게 수소에 대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여전히 테마예요. 여전히. 지금 엑시언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위스에도 지금 진출을 한 상황이고요. 수출됐죠. 그리고는 글로벌에서는 거의 유일한 수소 트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유일해요. 왜냐면 일본에서 지금 미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연료 스택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고, 일본이랑 우리나라가 지금 경쟁하고 있고, 중국이 수소에 엄청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수소에 대해서 앞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고 기술 개발하려고 하고, 또 SMR이라고 나오는 이유도 앞으로 전력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야. 그럼 그걸로 뭘로 대응을 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연구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동시에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원전도 마찬가지고 수소도 마찬가지고, 풍력 태양광은 약간 지금 죽긴 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고, 천연가스도 지금 계속 어찌 보면은 그 이슈가 나오는 이유는 결국 핵심 딱 하나예요. 핵심은 석탄 이제 못 쓴다. 뭘로 대체할래? 뭐가 효율이 좋아? 어디를 투자해야 돼? 지금 앞으로 10년 동안 뭐 AI도 중요할 거고, 그런 데서 로봇도 중요할 거고, 자율주행도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에너지는 계속 말하는 전기의 시대로 전환을 하면서, 친환경 전기의 시대로 혹은 저탄소 전기의 시대로 전환을 하면서 핵심이 뭐예요? LNG로 뭐 어떻게 할래? 우라늄으로 뭐 어떻게 할래? 이 친환경이라 하는 걸로 뭐 어떻게 할래? 얘들의 단가가 뭐 어떻게 돼? 얘들의 효율이 뭐 어떻게 돼? 1kW를 생산하는데 얼마가 들어? 그러면서 그 관련된 인프라 투자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투자해야 효율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어?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SOFC라고 하는 저 부분에서 LNG를 이용해서, 셰일가스를 이용해서 해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과거부터 현대차도 계속 기술 개발을 했고, 두산도 이제 기술 개발 에너지 기업이다 보니까 많이 한 상황이고, 요런 기술들이 글로벌에서 경쟁력이 있냐 없냐, 요거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요런 걸 판단해. 그래서 저는 지금은 테마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전도 계속 테마주인 게, 이번에 뭐 영국에 가가지고 영국에 팔아먹을 수 있을 거다. 그럼 루마니아 지금 뭐 입찰을 할 거다. 그 다음에 그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앞으로 원전이 뭐 얼마나 될 거냐. 근데 지금 뭐 영국에 판매한다라고 계약이 뜬다라고 하더라도 그거 30년, 32년 돼야 가동돼. 돈 들어오면은 그동안 돈 버는 애들은 건설 애들이 돈 버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에 그 원자로 넣는 두산에너빌리티 뭐 돈 좀 받는 거고, 그러고는 그거 가동하면서 나중에 뭐 이게 한전 KPS나 한전 이런 애들 같이 가가지고 이제 돈 받는다. 혹은 뭐 거기 회사 설립해가지고 발전소를 새로 만든다 그러면은 그 발전해서 돈 버는 거는 7년, 10년 뒤에 돈 번다고.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거는 메인이에요. 석탄 이제 못 씁니다. 이거는 절대 불변입니다. 석탄 못 써요. 이거를 되돌릴 생각은 없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전 세계가 석탄을 줄여야 된다라는 부분은 다들 동의해요. 그러니까 탄소세에 대해서도 여전히 탄소 시장은 여전히 거래가 돼. 지금 좀 죽어서 그렇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한국이 잘하는 거 완전 잘해요. LNG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우리나라는 조선업으로 연결 짓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풍력 태양광도 몇 개 없어. OCI 홀딩스 아니면은 그나마 뭐 HD 현대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하나솔루션 몇 개 없거든요. 아니면은 저 해상풍력 쪽으로 해가지고 SK 오션 플랜트나 그런 애들 좀 있고 말아. 그래서 그런 쪽에 우리가 뭐 이게 분산 투자 정도는 계속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는 우리나라가 잘하는 건 뭐냐 그러면은 원전 잘하고 수소 잘해요. 우리나라가 글로벌에서 정말 경쟁력이 있는 거는, 풍력 태양광은 막말로 중국을 때려봤기 때문에, 중국을 제한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반사수혜를 받는 거지만, 원전이나 수소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우리나라가
선두권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 흐름 때문에 저는 국내에서도 투자할 만한 섹터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수소고, 그리고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물음표라고 생각을 하는 게, 원전은 이 민원이나 방사능이라는 부분이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SMR이 정말로 상용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항상 드리는 부분이 그것 때문이거든요. 방사능이라는 거는 인류가 원하는 거랑 정반대예요. 인류는 편안하고 아프지 않고 영생을 사는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방사능은 우리의 꿈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에너지거든. 그게 좀 그래, 제가 생각하는 그 투자 포인트에서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일단은 지금은 테마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테마에 대해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단 질문이 그거잖아. 더 가냐, 반도체 오르잖아, 엔비디아 오르잖아, 빠집니다. 엔비디아 오르면 얘들 빠지는 거예요. 모르겠고 반도체 사야지 뭘, 지금 무슨, 야, 에너지는 난주 문제고, 야, 반도체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되는 거고, 반도체가 밀리면 그러면은 오늘 갑자기 떠오른 이런 테마들이 또다시 매매 재료로, 이슈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선을 지금 보는 이유도, 결국 최근에 천연가스 올라왔잖아요. 지금 천연가스 지금 보시면은 오늘도 천연가스 올라가네. 천연가스가 지금 일봉 보여드릴게요. 계속 올라가죠. 천연가스 올라가면은 결국 우리나라에서 반응 오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조선이야.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지금 국내 주도주 관점에서 다음 섹터로 보는 게 약간 그 조선이랑 같이 엮이면은 방산이 최근에 같이 움직였으니까 조선 방산을 보는 게 맞지 않겠냐, 요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고, 테마성으로는 수소나 원전이 대체에너지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좀 짧게 끝날 거예요. 왜냐면 오늘 보셔도 아시겠지만 두산 퓨얼셀이 20%씩 올라가 버리는데, 그게 수급적인 아니면은 호가적 측면에서 볼 때 이렇게 그 돈이 많이 들어가기가 어려워, 얘네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테마지만 이게 중장기 관점으로 계속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장기 관점으로. 이거는 절대 불변입니다. 변화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미국도 동의하고 중국도 동의하는 겁니다. 석탄을 줄이겠다라는 거는. 그리고 석탄 줄이는 게 2050년, 2060년까지 줄인다 그래요. 전기 시대에서 얘네들은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게 지금은 뭐 변압기 전선으로 이게 튀는 거지만, 그게 또 돌고 돌아가지고 얘네들한테 또 튈 수 있다라는 거. 계속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신기술은 계속 나올 거예요. 뭐 지금 셰일가스를 활용해서 뭔가를 개발해보자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거기서 SMR 컨셉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계속 이런 부분에 그 기술 개발은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어차피 숫자는 지금 찍히는 게 아니야, 걔네들. 어차피 숫자는 나중에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얘네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순환매 관점으로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뭐 실적을 보면서 뭐 컨설레이션 에너지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금 뭐 보조금 받으면서 원전 중심으로 돌리는데 PER이 10배야. 그러니까 엄청 올라가지고 PER 1000배까지 올랐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워렌 버핏도 어찌 보면은 셰일가스 중심으로 투자를 합니다. 워렌 버핏이 최근에 그 에너지 관련주들을 인수했다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진짜 말 그대로 과거처럼 그냥 에너지만 뽑아내는 그런 기업을 하느냐, 유정을 갖고 있는, 가스전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을 하느냐, 그거보다는 셰일가스를 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파이핑 해가지고 이렇게 뭐 가스를 옮기고 이런 애들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버핏이 그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그리고 버핏 다음 버핏 넥스트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제 다음 차기 회장이라고 이제 후계자라고 언급되는 사람도 버크셔에서 에너지 사업을 담당하던 그런 사람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앞으로 에너지의 이 변화에서는 이게 정말 큰 그 전환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움직일 겁니다. 엑소모빌도 지금 보시면 리튬 사업한다, 친환경 사업한다, 다 한다 그러잖아.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지금은 아직은 여전히 테마다. 여전히 테마예요. 국내가 잘한 건 맞는데, 저도 좋게 보는데 테마입니다. 반도체 수급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르긴 했지만 딱히 수급이 갈 데가 없으니까 튄 거야. 근데 이게 또 미국에서 신기술 얘기가 나오고 현대차도 저런 얘기를 해버리고, 그런 이제 뭐 이슈 스케줄 매매가 오늘 있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